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김밥이나 중국 요리 등 맛있는 음식에는 식초가 잘 곁들여지죠. 그런데 이 식초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등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물에 타서 음료처럼 마시는 분도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식초의 재료도 파인애플과 바나나 등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식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주지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식초 우리 몸의 면역력 높이는 데 효과적이니까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초는 효능에 관한 연구가 3번이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소화 촉진 효과, 그리고 피로, 또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건강 위해서 식초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예 내가 먹을 식초를 직접 만들겠다는 분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알면 알수록 신통방통하다는 그 식초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식초 판매 코너를 가봤습니다. 선반 가득, 이게 다 식초입니다. 들어있는 재료도, 신맛의 정도도 가지각색인데요. 주부들 어떤 식초를 사야 할지 매번 고민입니다. 식초가 종류가 많은데요. 쓰던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식초가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식초는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발효시키지 않고 인공적으로 신맛이 나게 만든 합성식초와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한 양조식초입니다. 합성식초는 빙초산이 대표적인데요. 석유를 정제해 식용으로 만든 겁니다. 산성이 강합니다. 주로 식품공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리할 때 쓰는 식초는 대부분 양조식초인데요. 이 양조식초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정식초인데 주요, 주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에탄올에 초산균을 넣고 하루 이틀 만에 속성 발효한 거로 음식에 신맛을 내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연 발효식초인데요. 과일이나 곡류가 수리되는 알코올 발효 과정과 이 술을 다시 초산 발효해서 식초가 되는 2번의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최소 3달 이상 숙성해 영양분도 풍성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천연 발효식초 최근에 많이들 만들어 드시죠? 이렇게 직접 만들고 챙겨 드시는 피로도 풀어지고 면역력에도 좋다 그래서 식초를 배우러 왔습니다.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듯이 우리 집만의 식초를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현미로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현미를 씻어 5시간 정도 불린 뒤 20분 정도를 쪄줍니다. 20분 더 뜸을 들이면 현미의 향이 더욱 깊어집니다. 현미가 꼬들꼬들한 고두밥이 됐습니다. 뜨거운 고두밥은 테이블에 펼쳐서 일단 열기를 식혀주는데요. 식초가 되기 위해선 이 갈색 가루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 토종 누룩입니다. 다양한 효모균들이 고두밥을 먹고 식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룩과 잘 섞은 현미 고두밥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고 물도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7일간 25도 온도에서 1차 숙성하면 효모균들이 알코올로 변하는데요. 이 상태가 바로 막걸리입니다. 알코올 상태에서 식초로 발효되려면 종초를 넣어야 하는데 종초는 씨간장 같은 겁니다. 신맛을 내는 균인 초산균을 배합한 거로 식초 만드는 사람들에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35도에서 40일간 2차 숙성 마치면 천년 현미 발효식초가 완성이 됩니다. 식초를 당연히 쉴 것 같은데 의외로 잘들 드시네요. 넘길 때 전혀 이렇게 거부감이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집에 가서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네요. 이런 건강식초는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노정훈 씨는 실제로 식초 덕분에 체중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요. 정훈 씨는 식초를 마시면서 1년 동안 몸무게를 10kg이나 뺐다고 합니다. 아랫배도 쏙 들어갔다는데요. 저희 엄마가 건강에 도움되라고 과일 식초를 담궈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한 3, 4개월 동안 먹었더니 살이 빠졌어요. 식초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한 걸까요? 천연 발효식초는 유기산 성분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인 그런 에너지 회로를 더 촉진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식초만 사실 먹기 힘들죠. 그렇다면 파인애플을 넣으면 좋습니다.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파인애플은 일단 겉껍질을 잘라냅니다. 가운데 심지는 버리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브로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썰어줍니다. 과일과 식초랑 설탕의 비율을 1대1대1로 맞춰서 만들어 볼 거예요. 소독한 병에 잘라준 파인애플 500g을 넣고 설탕 500g과 식초도 같은 비율로 넣어줍니다. 이때 설탕을 잘 녹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효할 때 식초가 되려면 과일의 당도가 브릭스 24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당도가 낮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서 같이 발효가 돼야 식초
식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2주간 실온 숙성시키면 파인애플 식초가 완성이 됩니다. 이 파인애플 식초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물에 타먹을 때는 식초와 물을 1대9로 희석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잔이 적당하고요. 기호에 따라서는 탄산수나 우유에 식초를 섞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복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초는 살림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 청소할 때 꼭 식초를 사용한다는 김희영 주부 만나봅니다. 아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독하지 않은 좀 안전한 세제를 만들어 사용해볼까 하다가 이제 식초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찌든 때부터 얼룩까지 깔끔하게 없애준다는데요. 식초의 살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물고 빨고 노는 각종 장난감,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봤더니 측정 결과가 170실 RLU가 나왔습니다. 물과 식초를 2대1로 섞은 식초물에 장난감을 10분 정도 담그고 흐르는 물로 다시 헹궜습니다. 그리고 세균 오염도를 다시 재봤는데요. 79 RLU로 눈에 띄게 깨끗해졌죠. 주방에서는 천연 세제로도 만들어 쓸 수 있는데요. 이게 거품은 안 나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닦여요. 식초 천연 세제는 밀가루 2컵에 쌀뜨물 1컵, 식초 1컵, 약간의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설거지를 했을 때 식초의 초산 성분이 단백질과 기름기를 제거해서 기름기를 확실하게 빼준다고 하네요. 뽀드득 소리가 나죠? 식초로 아무래도 만들기 때문에 그런 합성 세제에 걱정이 좀 없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알수록 제주꾼인 식초, 식초와 함께 건강도 챙기고 살림도 깔끔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